이방인 CEO, 지은이 이용만. 해외에서 25년 이상 이방인으로 살아온 글로벌 금융 전문가. 현 캄보디아 필립은행 공동 CEO, 한캄상공회의소 회장. 네, 오늘은 이방인 CEO라는 책을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이 지은이는요, 한국, 싱가포르, 홍콩 금융시장에서 30년 이상 소매금융, 도매금융, 국제금융, 투자금융 전문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2009년 트러스트 펀드 투자 유치 후 캄보디아 캠캐피탈 특수은행을 창업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은이의 이야기가 담긴 이방인 CEO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부터 천천히 낭독을 할게요. 챕터 1, 판단의 위험. 항상 좋은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판단은 빠르게, 결정은 단호하게. 제임스 리우 씨는 아랍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렌지기이자 내 생애 최고의 멘토이고 롤모델이다. 1989년 여름, 아랍은행 아시아태평양 본부장 겸 싱가포르 CEO였던 리우 씨는 새로 설립된 아랍은행 서울지점 방문차 한국에 왔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적 첫 만남이었다. 리우 씨는 첫 만남에서부터 서울지점 직원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국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을 딴 일명 맥가이버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양각색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게 예사로운 일이지만 1989년만 해도 국내에서는 목덜미를 덮을 정도의 장발을 한 장년 남성을 보는 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매우 보수적 의미로서 용모 단정을 근무수칙으로 꼽는 금융업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명색이 외국계 은행이기는 했지만 지점 직원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있던지라 당시 우리 눈에도 헤어스타일은 낯설기만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동안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화제에 올랐다. 나는 리우 씨를 처음 본 순간 왠지 멋진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까지 리우 씨의 진면목을 빙산의 일각만큼도 보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묻는다면 지금도 딱히 설명할 길은 없다. 어쩌면 리우 씨만의 특별한 아우라가 내 눈에 포착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리우 씨와 일하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 금세 알게 됐다. 한 번은 직원이 착오로 대출금리를 은행 내 기준 금리보다 낮게 제시했다가 이를 정정하자 고객이 클레임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리우 씨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한 번 뱉은 말은 은행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켜야 한다면서 은행이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인 처음 제시한 금리로 대출을 승인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 대출 금리를 낮게 안내한 담당 직원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은 리우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고 했다. 은행 설립을 제안하기까지 2년을 기다린 이후 2009년은 리우 씨와의 그 특별했던 첫 만남으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다. 그동안 리우 씨는 싱가포르 투자회사 오크스 패밀리 오피스의 설립자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투자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 사이 나 역시 일개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 과장에서 금융회사 설립 투자 합작 제안을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융 전문가로 성장했다. 2009년 당시 나는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 수석 부행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푸놈펜 상업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JB금융그룹의 자회사로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2008년 SBI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은행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합류해 2년에 걸쳐 설립 인가에서부터 영업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여행지로 이미 친근한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2009년 기준 전년 대비 7%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뜨겁게 달궈진 이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확실한 가능성을 품은 블루오션이었다. 금융은 국가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건 절대 예외가 없다. 수십 년 뱅커 경력을 걸고 장담할 수 있는 불문율이고,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두루 경험하며 내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차고 넘쳤다. 푸놈펜 상업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순간 리우 씨를 떠올렸다. 당장이라도 리우 씨에게 함께하자고 투자 제안을 하고 싶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 이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에서 국내외 은행을 두루 거친 정통 뱅커로서 내 모든 커리어를 마음껏 쏟아붓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투자를 제안하기보다는 적어도 검증 가능한 성공 스토리 하나쯤은 내세워야 확실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런 다음 류 씨에게 제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2년을 참고 기다렸다. 2009년 7월의 어느 날, 나는 캄보디아 푸놈펜 국제공항 출국 라운지에서 싱가포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6월 중순경 싱가포르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류 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지 2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메일을 통해 나는 류 씨에게 캄보디아의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실 일주일 전 류 씨는 푸놈펜으로 날아와 이미 나를 만나고 돌아갔다. 투자 담당 임원까지 동행했으니 개인적 방문이 아닌 출장이었다. 리우 씨는 이틀간의 짧은 출장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후에 열리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 건에 대해 내가 직접 PT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모든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정말이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업무를 진행했다. 내 생에 가장 바쁜 나날들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보딩 패스를 받아든 다음에야 나는 겨우 한숨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내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렇지? 이게 바로 리우 씨 스타일이었지. 리우 씨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상사들 중 단연 최고의 상사였다. 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높이 평가한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가장 유능한 상사, 가장 공평한 상사, 말과 행동이 잃지 않는 신망 있는 상사,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상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한국인이든 싱가포르인이든 말이다. 내가 아는 리우 씨도 그렇다. 그는 무슨 일이든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열어두며 절대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다. 뭐든 직접 확인한 다음 깊은 통찰을 통해 얻은 자기 확신으로 밀고 나간다. 판단은 빠르게, 결정은 담대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그 과정은 즐기는 사람이다. 김칫국 마시기의 달인.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 어찌 생각하면 단점이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장점일 수도 있는 것. 바로 한 발 앞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 직급보다는 한두 직급 위의 업무에 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상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상사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내가 그 직급으로 승진하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곤 했다. 말단 행원 시절에도 만약 책임자가 된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든가, 한 회사의 CEO가 된다면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든가 하는 상상을 많이도 했다. 골프를 칠 때도 지금 치고 있는 홀보다는 다음 홀을 더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다음 홀에서는 어떻게 칠 것인지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다음 홀에 이르렀을 때는 또 그 다음 홀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때론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소리도 꽤나 들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혼자 김칫국부터 들이켜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김칫국 마시기의 달인이다. 그만큼 현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때론 단점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나는 늘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상하리만큼 흥분했다. 그 흥분과 벅찬 마음은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 힘이 있어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늘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오랜 습관인 김칫국 마시기는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다. 지금도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부터 두근댄다. 나에게 있어 다음 단계란 늘 지금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한 상태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캄보디아에서 다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게 된데도 결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미리 생각하는 내 스타일이 작용했던 것 같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에 도착해보니 리우 씨는 이미 직원 몇 명을 차출해 내가 투자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데 PT 자료를 준비하는데 협조해주도록 미리 조치를 해둔 터였다. 푸놈펜에 다녀간 이후 리우 씨의 마음이 이미 나에 대한, 아니 내 계획에 대한 신뢰 쪽으로 어느 정도는 기울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성급한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김칫국부터 마셔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7인의 투자심의위원과 프레젠테이션. 오크스 패밀리 오피스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심의위원회는 7명의 투자 담당 매니저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만 심의를 통과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아랍은행 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리우 씨의 인사정책은 업계 최고를 고용하여 최고의 대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최고의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할 만한 투자심의위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려면 완벽한 PT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이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최선을 다해 만든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수립해온 계획을 그들 앞에서 설명했다. 은행 설립 후 대출 및 예금 유치 계획, 향후 5년 동안의 재무 추정치, 예상 고용 인원 및 수요 인건비 등 푸놈펜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초기 운영하던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10분 반영해 은행 설립과 초기 운영 전망과 중장기 운영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 설립할 은행의 예상 부실 대출률은 1.5%대로 추정했다. 투자심의위원들은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고 질문했다. 당시 캄보디아 은행들의 평균 부실 대출률은 2%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1.0%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기에 그대로 대답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은행 설립 후 부실 대출률은 단 한 번도 0.5%대를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의 내 제안은 상업은행 설립이었다. 하지만 최종 투자 승인은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의 설립으로 축소되었다. 아쉬움이 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초기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었다. 상업은행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작게 시작해 크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네, 오늘은 이용만 작가의 이방희 CEO를 낭독해 보았습니다.